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 육군 보안사령부의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윤 장군에 의한 후계자 옥립설과는 거리가 멀었다. 윤 장군이 신범식, 김시진 정보비서관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박 대통령의 건강과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과 윤 소장이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을 찾아가서 역시 후계자 옥립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일종의 불경죄로 몰리게 된 것이란다. 박 대통령의 업무 일지를 보면 수사 착수 18일째인 3월 26일 강창성 사령관은 오전에 약 2시간에 걸쳐 박 대통령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3월 29일 강 사령관은 서재에서 박 대통령에게 수사 보고를 올렸는데 오후 2시 12분부터 3시간이 걸렸다. 이 자리에는 박종규 경호실장과 김정년 비서실장이 동석했다. 보고를 다 들은 뒤 박 대통령은 노기를 띠며 이후라기까지도 잡아넣으라고 했다는 것이 강 씨의 증언이다. 박 실장도 이에 동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강 사령관은 수사를 확대하지 않도록 건의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도 거들고 해서 결국 윤 소장과 그 부하들만 처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강 소장은 각하의 측근이 모반했다는 인상을 주면 정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니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만들어 발표해야 한다고 건의해 윤 장군과 그 부하들을 술해 직권남용 등의 죄명으로 처리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정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후락 부장까지 구속해야 한다는 강 사령관의 수사보고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대통령의 권위가 손상되니 당분간 보류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자신이 했고 강 사령관도 동의하니 박 대통령이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김 실장의 증언은 강 소장의 주장과는 다소 뉘앙스가 다르지만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감옥행을 할 뻔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강창선 육군보안사령관은 윤필용 사령관 수사를 하다가 그가 후원했던 국내의 정규 육사 출신 사조직인 하나회의 존재를 알게 됐다.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하나회의 회장인 전두환 준장, 전 회장인 권익현 대령, 노태우 대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 사령관의 증언.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받기 위해서 차트에 하나회의 조직표를 그려 박 대통령에게 가지고 갔죠. 당시 하나회 회원들이 70, 8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위에 직접 OX 표시를 하면서 전두환이든 노태우든 윤필용과 어울려 못된 짓을 했으면 다 잡아넣어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강 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박종규 경호실장이 전, 노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비호하여 다치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하나회는 박 대통령의 애호하에서 조직되었으므로 강 사령관이 이 조직을 깊게 수사할 수 없었다. 1973년 여름 박 대통령은 태릉 골프장에서 박종규 경호실장, 강창성 사령관, 최욱은 육사교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 박 대통령은 강 사령관에게 조용히 강 장군 때문에 경상도 장군의 씨가 마른다고 불평이 커 라고 말했다. 골프장에서 돌아와 보니 자신이 삼관구 사령관으로 발령이 나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강 장군은 나중에 알고 보니 이후락이 진종채 수경사령관을 시켜 나의 경지를 건의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권력 운용의 화신으로 불리는 박 대통령은 보안사령관을 시켜 수경사령관을 치고 정보부장으로 혼내주게 한 뒤 다시 그 보안사령관을 친 것이다. 강 사령관이 박 대통령의 친위 세력으로 자라고 있던 하나회 장교들을 친 것이 조직적 반발을 부른 측면도 있다. 강 장군은 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역한 뒤 항만청장으로 일하던 중 12.6 사건 후 전두환 등 하나회 출신들의 득세를 목격했다. 항만청장에서 물러난 뒤 그는 술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2년 5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윤필용 세력을 친 데 대한 보복이었다. 윤필용 씨는 스스로 내가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한다. 물론 박정희의 군대 시절부터 계산해서다. 1954년 박정희 준장이 오사단장으로 부임하여 대대장인 그를 군수참모로 발탁한 뒤 1973년 3월 구속되어 군복을 벗을 때까지 꼭 20년간 박정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것이 윤필용 씨다. 박정희 장군은 5사단장, 7사단장, 1군 참모장, 군수기지사령관, 1관구 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길 때마다 윤중령을 데리고 다니면서 군수참모, 참모장,
보좌관, 비서실장 등 최측근 요직에 앉혔다. 박 대통령은 5.16 뒤에도 최고의 의장 비서실장, 육군 방첩대장, 수도경비사령관 등의 권력 핵심부에 글을 두었다. 박 대통령과 직접 인연을 맺은 20년간의 군생활 가운데 15년간은 거의 매일 박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따라서 그는 박정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꼽힌다. 더구나 그는 박정희의 인정뿐 아니라 비정까지 맛본 사람이다. 윤 씨는 그토록 오랫동안 모셨던 박 대통령과 금이 가게 된 계기는 윤필용 사건 훨씬 전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2번의 임기로 그만두신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었던 1967년 어느 날에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 진언을 했어요. 후계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공약사항도 다 못 지킨 것이 있고 하니 각하께서 당 총재로서 계속 후계자를 뒷바라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총재실을 개편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반응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좀처럼 언성을 높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벌떡 일어나시더니 네 할 일이나 잘해 하고 호통을 치시는데 내 평생에 그렇게 화난 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튿날 다른 일로 이우락 실장 방에 가 있는데 박 대통령께서 지나가다가 들어오셔서 어이 이 실장, 내가 어제 윤 장군에게 기합을 넣었는데 자네가 오늘 한 번 더 기합 줘 하십디다. 저는 그것으로 그분의 분이 풀린 것으로 알았는데 다음날부터 청와대 면회가 잘 안되더니 얼마 뒤 사단장으로 전보됐어요. 이때 박 대통령은 삼선 개헌을 구상하고 있을 때였다. 그것을 모르는 윤 준장이 정권 이양 뒤에 후견인 역할을 건의하자 아픈 곳을 찔린 반사작용으로 그토록 화를 냈던 것으로 보인다. 윤 준장은 1968년 1월 8일자로 소장으로 진급했다. 육사 8기생 가운데 가장 빨랐다. 그는 진급과 함께 방첩부대장에서 1선 사단장으로 전보됐다. 사단장으로 있을 때 김성은 국방장관이 부르더니 얼마 전 각하를 만났는데 윤 장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 라고 했다. 그토록 키워주었는데 호랑이를 기른 격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저는 임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이야기를 아직도 오해하시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뒤 제가 주월 맹호 부대장으로 임명되어 베트남에 가게 됐습니다. 출발하기 며칠 전에 박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단 둘이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각하는 높은 데서 넓게 보시고 저는 낮은 데서 좁게 보기 때문에 각하께 불충한 말씀도 많이 올렸는데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의 손을 잡더니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셨어요. 이것으로 오해가 풀린 것으로 알았습니다. 윤필용 소장은 베트남에서 귀국한 직후인 1970년 1월 수도경비사령관에 임명됐다. 사실은 그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내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군내의 인맥이 서종철 참모총장 그룹과 김재규 보안사령관, 한신 장군 등 2기생 그룹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서 총장 쪽에서 저를 천거한 겁니다. 박 대통령께서 서 총장의 천거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석연찮은 표정이었다는 이야기를 뒤에 들었습니다.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은 1971년 4월에 대통령 선거 뒤 박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정략적 차원에 맡겨선 안 된다. 이렇게 돈 드는 선거를 해선 국가적 낭비다. 먹고 살 정도로 돼야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뭔가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이 춘천에서 육사 8기생 출신 사단장들과 술을 함께 마신 뒤 이렇게 말했다는 정보도 윤 소장에게 들어왔다. 너희들이 윤필용이 동기생이구먼. 겁나는 것은 김대중이가 아니야. 윤필용이 겁이 나. 윤필용 씨는 그때 국방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윤 장군은 박 대통령이 자신을 친 것은 역적 모의를 했다고 해서가 아니고 이우락 부장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함이었다 라고 해석했다. 저는 박 대통령이 사람을 쓸 때 그 사람됨을 훤히 알고 일정 기간 쓰신 다음에는 버리신다는 것을 잘 알고 또 각오도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란 보호막이 무너진다면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것은 저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박 대통령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내가 모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실 분이 아니에요.
김종필은 탄압해서 다스렸고 이유락은 그저 잔재주 피우는 것을 받아주면서 다뤘죠. 이 부장이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우쭐대는 것 같으니까 모델 케이스로 나를 치면서 너희들도 똑바로 해 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죠. 내가 잡혀 들어간 뒤 김영욱 전 정보부장이 도망가고 이유락 씨도 부장에서 해임된 뒤 장기간 외국으로 피해 있다가 보장을 받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한 뒤로는 측근들 사이에 누구누구가 친하다는 말이 없어졌어요. 친 제이피니, 반 제이피니 하는 말도 사라졌어요. 박 대통령은 친자식처럼 아끼던 윤 장군을 희생양으로 삼아 권력 핵심부를 정리정돈했다는 이야기다. 박 대통령은 1971년 10월의 항명파동 때 여당 내의 독자 세력을 숙청한 데 이어 자신의 권력 측근들 안에서도 독자 세력을 이룰 만한 소지를 없애버렸다는 이야기다. 유신 체제의 목표인 국력의 조직화와 능률의 극대화의 방해물이 될 만한 여권 내 정치 세력을 정리해버린 것이다. 일견 박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정지 작업을 완료한 듯했으나 여기에 함정이 생기고 있었다. 이유락은 윤필용 사령관의 숙청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며 박 대통령의 신뢰가 약해지고 있음을 알고 대책을 강구한다. 이즈음부터 박 대통령에 대한 그의 보고 때마다 해외에서의 김대중 반한 활동 항목이 올라간다. 그는 죽을 꾀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은 처음엔 반응이 없었으나 같은 보고가 계속되자 정보부는 왜 발생 보고만 올리나 대책은 없는가라고 말했다. 1973년 4월 15일 저녁 선우현 공보비서관이 당직을 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불렀다. 박 대통령은 의전 비서실에서 약 20분간 얘기를 나눴다. 기자 출신인 선우현은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현재 고위층 관리들, 특히 장관들이 시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으로부터 점수 따는 일에만 열중하는 이른바 포인트주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하로부터 치아 말씀 듣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 개 중에는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양수기, 관정 등 수리기재와 시설, 그리고 저수지 등의 관리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장들이 각하의 꾸지람을 들을까 염려하여 서로를 감싸주면서 각하게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북괴가 허위 선전하고 있는 6.25 북침설에 대해 언론기관에서 이를 반박하려 했으나 남북회담을 의식한 당국의 제지로 언론이 북괴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 사실이 몇 번 있습니다. 선우현 씨가 보고를 하는 동안 박 대통령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보고가 끝나자 박 대통령은 그제야 눈을 뜨고 입을 열었다. 장관들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아. 요즘 정신이 해이해진 것은 사실이야. 유신이 자기들 하는 일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 내가 듣기에는 고급 관리들이 유신을 내세워서 오히려 일을 간단히 편하게 해나가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내가 생각했던 유신의 본뜻을 국민들이 왜곡하여 해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나는 유신 단행 후 공무원들이 이를 간단하게 해치운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는데 아비 마음을 아들이 모른다고 하는 우리 속담을 연상하게 되는구만. 1973년 5월 10일 청와대 근무자들에 대한 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다. 첫째, 비서관이나 행정관 및 고용직 전원은 출근 시간을 엄수할 것. 둘째, 근무 시간 중에는 외출을 금할 것. 셋째, 공용 외출 시에는 상급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연락처를 명백히 할 것. 넷째, 외식은 전원 금하고 부처와의 연락, 타협을 위한 오찬도 금할 것. 단, 외국 인사와의 오찬이나 실장의 승인을 받은 공식 오찬은 제외한다. 그리고 이들 사항을 위반할 때는 즉각 파면한다. 전날 낮에 박 대통령이 급히 장해준 상공장관을 불렀는데 3시간이 넘게 연락이 없었던 것이 이 지시를 내리게 한 원인이었다. 후에 장 장관은 치과에 갔었는데 비서관들이 모르고 있었다 라고 해명했다. 1973년 6월 13일 박 대통령은 비서진 6, 7명을 불러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비서관들이 식당에 들어가니 식탁에는 이미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박 대통령의 술상에는 거의 대부분 막걸리가 올랐었는데 이날은 처음 보는 술병이 놓여 있었다. 술병에는 법주라고 쓰여 있었다. 자리를 잡고 비서관들이 잔을 채우려 하자 박 대통령은 가만히 있어 하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술을 따라주었다. 이게 오늘 처음 나온 법주인데 이 법주라는 것은 경주지방에서 내려오는 특지라는 거야.
술잔이 다 차고 모두들 함께 마실 기미를 보이자 박 대통령은 다시 제지시키며 말했다. 잠깐, 처음 나온 법준이 술 좋아하는 선우 비서관이 먼저 먹어보고 평가한 다음에 마십시다. 합격입니다. 이만하면 괜찮은데요. 선우 비서관이 합격이라니 이 술 허가해줘야겠구만. 그럼 같이 마시지.